무슨 뭐 통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다 북한한테 유리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만든 거는 저걸 부셔서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한테 충격인 겁니다. 저걸 부시다니 할아버지 아버지 선대의 업적인데 어떻게 손자가 저걸 부실 수 있지? 좀 못생긴 건물이지만 저것도 부시고 최근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이거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간 선대의 유언을 어떻게 손자가 그리고 김정은의 정권의 정통성은 할아버지의 유언을 이어받는다. 거기서 정통성이 나오는 건데 그걸 안 하다니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한 말이죠. 남한에 이제 남한에 와가지고 정실자가 이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 서울에 있는 저 워커힐 호텔에 왔었어요. 1972년에.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남한이 잘 사는 거라 먹을 것도 많고 호텔도 좋고 서울에 자동차도 많고. 그래서 저기 그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경기고등학교 출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 대표한테 전국에 있는 차를 다 갖다 놨구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안 펴지게. 전국에 있는 차를 다 갖다 놨네. 우리나라 근데 대표가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왔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맞아요. 전국에 있는 차를 다 끌어다 놨죠. 자동차 끌고 오기는 쉽힐때다 건물 끌어다 놓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윤기복이라는 놈이 완전히 멍해가지고 왔는데 북한 가가지고 멍한 거예요. 그랬더니 김일성이가 다 보내놓고서 너네들 남조선 가서 말이야 포도주 얻어먹고 우리의 손을 통일부에서 같이 울고 그러니까 곧 평화가 온 것 같지? 정신들 차리겠더라. 남조선이 없어지는 날 진짜 평화가 오는 거야. 남조선이 없어지는 날 진짜 평화가 오는 거야. 그게 북한의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북한과 더불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남한 사람, 북한 사람들을 알아들으라고 우리가 남한하고 대화하는 것은 전부 다 분위기를 만들어서 미군을 쫓아내기 위함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야지 통일을 이뤄갈 수 있어. 그런데 그 통일을 지금 안 하겠다고 아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손자가. 다음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 저분 아주 우리나라 국방장관, 통일장관이 아주 강성입니다. 국방장관은 말이죠. 신원식 장관은 자기가 사단장 할 때 자기 방에다가 그때 김정일 때예요. 김정일 사진을 놓고 밟고 다녔습니다. 밟고 다니는 사람이고 그 김용호 장관은 저 미국 버지니아 대학에서 이제 정착 박사한 친구인데 우리는 다 동료들입니다. 원래는 운동권이에요. 완전히 공산주의자였는데 미국 가서 완전히 이 보수 자유주의자가 돼갖고 왔죠. 지금 북한이 이상징후가 막 나타나고 있다. 아니 유은 통치의 나라에서 유은을 거부하다니.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정신 세계를 지배하던 거기에 멘붕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김정은이가 남한이나 미국 사람한테 한 말인데 충격은 북한 사람이 받고 있다라는 그 북한 내부적 충격입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저 사람은 켄 고스라고 이제 미국에서 그냥 북한만 들이 연구하는 사람인데 지금 그 반향이 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북한이 설명을 못한다. 왜 통일을 안 해야 될지, 그리고 왜 남한은 동족이 아닌지, 근데 아버지 할아버지가 하던 일을 왜 지금 관두는지 이런 거가 전혀 설명이 안 되고, 노동신문에 1월 1일 날 연설하면은 후속타가 막 나오고, 그리고 국민들 다 평양 시민들 평양에다 많아놓고서 우리 수령님의 신년사를 실천에 옮기자고 난리 법석이 나는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북한이 되게 조용해요. 2월 8일이 북한 국군의 날인데 그때도 시간님 같은 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하다라는 그 느낌이 드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차곡차곡 단계를 쌓아가는데 작년 재작년 유엔에 가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진짜 나라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가 합법적인 유일 합법 정부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이 윗동네에 있는 거는 불법 정부입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저거는 깨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것들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와서 도와줬습니다.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가 살아난 다음에 몇십 년 동안도 옆에 같이 있어줘가지고 지금 우리가 꽤 괜찮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빚을 갚을 것입니다. 아주 그 수소가 딱딱 맞는 연설을 했고 거기서 한반도의 유일한 법 정부는 우리뿐인데 그거는 당신네들이 인정을 해준 것이다. 그 말 한마디 더 하면은 쟤네들은 불법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번 3월 1일 통일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3.1 운동은 이조시대 고종을 다시 복귀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 자유국가를 만들려는 운동이었는데 일본하고 외소가 되겠다는 건 아니고 함께 잘 살자는 운동이었다는 건데 그 운동의 결과가 맺어진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반쪽이다. 그래서 북한마저도 자유국가가 되는 것이 3.1 정신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통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딱딱 맞게. 그래서 저 통일한다는 소리가 이제 드디어 나오는구나. 근데 우리나라 신문에는 통일선언 이런 말이 대문자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거 들으면서 몇십 년 만에 이제 통일로 가는 거구나 정책이. 외국 기자들이 더 촉이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AP 통신사에서 보고한 겁니다. South Korea's youth calls for unification. 대한민국의 윤 대통령이 통일을 추구했다. 저기 대문자 맨 앞에 나와야 되는 말입니다. 지금 한국은 통일 정책으로 가고 북한은 반통일 정책으로 가고 그리고 북한은 뭐 껐다가면은 남한이 건드리면은 대구까지 부산까지 다 점령해 버리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대부분 뻥이에요. 그 뻥인 얘기를 제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장관이 학자들 데려다가 통일 방안 제시하라고 해서 지금 통일 방안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94년에 나온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왜? 통일된 이 나라의 모습이 뭔지가 안 나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통일된 이 나라의 모습이 자유민주주의, 정말 하나님을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통일 방안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 페이지. 여기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저번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북한 사람들한테 김정은이가 설명을 못한대요. 왜 대한민국 사람이 동족이 아니라는 말을 설명을 못한대요.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가 참 그 미국하고 동맹을 맺는 조건으로 휴전에 반대하지는 않겠답니다. 찬성하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휴전 조약에 보면은 우리나라 이름이 우리나라 장군이나 대통령 이름이 없어요. 그 휴전 조약에 사인을 한 사람이 미군 사령관, 미군 장군, 북한군 사령관 김일성 그리고 북한군 장군 남일 그리고 중국 사령관 팽독회 5명이 사인이 있고 남한의 사인은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 이승만 사인 없고 그 당시에 그 참모총장 사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으로만 치면 우리가 지금 밀고 올라가도 불법은 아닙니다. 법으로만 치면 순수히 뭐 그렇다고 뭐 우리가 전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 조건으로 그 이승만 박사가 그거는 휴전을 못합니다. 미국이 제발 휴전 좀 해줘. 조건이 하나 있어. 뭔데? 나랑 동맹 맺어. 전쟁 나면 네가 나와서 구해주겠다고 약속해. 그리고 여기 미군이 있어. 그걸 그냥 따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휴전을 하게 되니까 북한을 해방을 못 시킨 거가 되니까 북한 동포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좀 그 절절한 그 연설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70년 만에 대통령이 다시 통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박정희 대통령도 통일하겠다고 그랬죠. 박정희 대통령 때는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훨씬 약한 나라입니다. 1961년 당시에. 다음 페이지 볼까요? 거기서 이제 혁명공약이 6개가 있는데 5번째가 우리가 힘을 배양해가지고 북한을 압도하겠다. 그때 1961년에 대한민국의 개인 소득이 80달러였습니다. 북한의 1인당 소득이 240달러, 필리핀의 1인당 소득은 800달러. 우리가 필리핀 되게 부러워했어요. 제가 이제 7일학번인데 그때 필리핀 대학은 서울대학보다 훨씬 좋은 대학으로 줬습니다. 우리 4학년 때 필리핀 대학 다니는 여학생이 하나 한국으로 왔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걔는 영어도 잘하고 그렇게 좋은 대학 다니다 왔다 했을 정도로 70년대까지도 그런데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28배 개인적으로 부자고 필리핀보다는 5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난 61년부터 2023년까지의 역사는 누가 보더라도 엉터리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대통령이 그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안 된 나라라고 그러고 역사가 나쁘다고 그러고 그 역사를 만든 이승만 박정희는 지워야 된다고 그러고, 근데 2024년에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완전히 부활하면 사상적으로도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기는 겁니다. 이승만을 지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김일성, 김정일 집단이 이승만이 있으면 자기네가 설 자리가 없어요. 상대가 안 되고. 그래서 그 의도적으로 지운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산당은 미국의 공산당하고는 질이 달라요. 미국의 공산당은 미국이라는 나라 뒤엎을 생각이 없습니다. 바꿀 스타일을 좀 바꾸는 것이지. 근데 우리나라 공산당은 북한의 사주를 받는 놈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반영. 이 그릇을 깰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그릇 속에서 사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여기서 뭐 다른 뭐 다 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깰 자유는 없는 겁니다. 그 소독도 그걸 깨는 놈은 가만 놔두지 않았죠.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거기에서 지금 극단적으로 나갔죠. 그래서 이제 저는 국내 좌파를 깨버리는 것보다 북한을 부귀하는 것이 훨씬 쉽고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 무너지면은 여기는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숙주가 없어지니까. 제가 그 운동권이던 전형한 친구한테 야, 우리가 자유통일하게 되면 우리나라 주사파들은 뭐라고 그러겠니? 그놈들은 주사파인 적이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 주사파인 적 없었어요. 민주투사했을 뿐이지 라고 거짓말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 통일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지금 다시 통일하겠다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거 이제 한 해에 300만 명이 굶어준 것이 94년이에요. 94년. 저때 북한이 끝나야 되는데 그때 끝날 방법이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그때 저러면서 핵을 만드니까, 근데 저 때는 94년은 소련이 망해가지고 누워 있었습니다. 중국은 아직 크기 전이에요. 북한은 뒷빼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핵을 만들어. 그리고 클린턴이 저거 때릴까요? 근데 때리면 그거로 끝입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죽어도 안 돼. 전쟁은 죽어도 안 돼. 그래서 미국이 그럼 뭐 할 수 없지 하고서 안 때린 겁니다. 그런데 그 김영삼 대통령을 매년마다 세배할 때 1월달에 가서 세배하던 기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해인가 저보고 이거 세배하러 갔다 왔더니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때리라고 그러지 못한 걸 너무나도 후회하더라고. 그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때렸으면 그때 통일이 오는 겁니다. 구조상으로. 지금 그와 거의 비슷한 찬스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대통령은 이거 그냥 발로 걷어잡고 그러면 야 한번 하시죠 할. 그 우리도 막 피바다가 되느냐? 아니 그렇지 않죠. 생각보다 여러분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미사일 2,000발 쏘면 몇 명 죽습니까? 한 명 죽습니다. 미사일 2,000발에. 근데 그 한 명도 파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할머니가 마스크를 잘못 차가지고 질식사 이거 똑바로 안 차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한 명이라도 소중하지만 물론 그렇죠. 내가 이제 그거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씩씩한 자가 다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음 볼까요? 다음 페이지. 그냥 그림 보세요. 바퀴에 타이어가 없어요. 지금 사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철도. 저거 우리 몇 년도 기억입니까? 뭐 북한이 통일되면 북한 철도에다가 해서 뭐 유럽까지 간다고요? 아이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저기 우리나라 기차 못 올라탑니다. 우리나라 기차가 올라타면 깔아앉습니다. 철도가 약해서. 우리나라 기차의 6분의 1쯤 되는 놈이 올라타야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주 가고 싶으면 저거 다 뜯어내고 새로 깔아줘야 돼요. 근데 저거 뭐 그냥 우리가 빨리 통일이 돼가지고 통일이 되면 우리 개념이 달라집니다.
통일되면 이번 토요일날 금강산 좀 다녀올까? 이번 여름에는 만주를 좀 가서 쉬다 와야 될 것 같아. 예, 제가 어느 해 8월달에 만주를 갔는데 밤에 날로 피더라고요. 야, 통일되면 여름마다 여기 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우리 섬나라예요. 자동차는 얼마나 좋습니까? 4시간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동서남북으로. 이게 섬이죠, 섬. 이게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하여간 이거 북한이 얼마나 가난한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평양 사람들, 평양에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은 한국의 80년대를 산대요. 그리고 김정은 일파들은 샤브샤브도 먹고 물도 프랑스제 마십니다. 김정은이는 이거를 뭘 먹냐면은 걔가 좋아하는 상표가 베리에라는 프랑스제 물이에요. 그거 아니면 안 먹어. 베리에 매일 그거 먹습니다. 그 자동차 한 200대 된대. 자동차 광인에서 밤에 나서 혼자 탑니다. 평양 시내에 차가 없으니까. 그런데 평양을 벗어난 사람들은 대한민국 60년대 삶을 살고 있다. 평양에 북한의 일반 노동자들은 한 달에 2,000원을 받는다. 2,000원은 암시장에 가면은 1달러가 3,000원이다. 그러니까 1달러도 못 받는 거예요. 그 2,000원 가지고 달걀 2알을 살 수 있다. 그럼 또 이제 북한 좋아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교수님,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인데 월급이 뭐가 중요합니까? 다 배급 주는 나라인데. 북한이 잘하는 게 3가지 배급입니다. 1. 먹을 것, 2. 공부, 3. 건강. 이 3가지가 공짜인데 월급이 뭐가 필요해요? 그 3가지 없어진 지가 20년,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넘었는데 어떻게 인간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북한이 나라가 뽀개지는 겁니다. 우리가 토끼를 잡아다가 풀을 줘야 되는데 풀을 못 주게 되면은 굶어 죽으니까 문을 열어갖고 산으로 보내야 됩니다. 북한이 주민들을 산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장사해가지고. 그게 이제 암시장, 장마당입니다. 그 장마당에 중국 돈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그래서 장마당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주로 아주머니들이에요. 아주머니들이 돈을 쳐보니까 김정은이가 이거 뺏지만 않으면은 아들 공부도 다 시킬 수 있고 자기도 늙어서도 잘 살 수 있을 만큼 벌어놔가지고 아궁에다 숨겨놓습니다. 장독에다 숨겨놓고. 그러니까 나라가 따르는 거예요. 그 김정은 네 마음대로 해. 이것만 건드리지 말고가 된 거예요. 근데 안 건드리면 나라가 아니니까 건드립니다. 어떻게 건드리는 줄 아세요? 내일 화폐 계획이야. 지금 돈은 종이야. 100분의 1로 100대 1로 새 돈으로 만들어. 그럼 이제 5천만 원 들고 나갔습니다. 그럼 50만 원 바꿔줘야 되죠. 모든 사람의 일괄해서 10만 원씩 바꿔주는 겁니다. 통고하고 난리가 납니다. 북한 전체가 울음바다입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김정은 정권하고 국민하고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똑똑한 거예요. 북한 돈은 돈으로 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 사람들이 달러를 모아요. 북한이 화폐 개혁 못하게. 달러가 북한의 기본 통화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100달러짜리에 벤자민 프랭클린 사진이 있죠. 북한의 언어가 그럽니다. 미국 할아버지가 최고야. 미국 할아버지가 그랬던. 중국 할아버지가 2번째고, 중국은 1원부터 제평도까지 전부 모택동 사진이에요. 북한도 1원부터 제평도까지 전부 김일성 사진인데 우리 할아버지는 꽝이야. 그런데 따로 떨어지고 있어요. 바로 어떤 그 탈북자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애를 데리고 자기 부인이 애를 낳으려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 의사가 그 소독약이고 뭐고 사오라고 그래서 근데 밤이라서는 문이 다 닫혀있고 장마당이 그래서 돌아다니다 그냥 갔더니 자기 피덩이하고 자기 와이프가 차가운 철침대 위에 죽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날 탈북을 결심하였다. 그리고 북한에 홍수가 나면 돼지하고 사람이 떠내려오는데 돼지만 건진다. 왜? 돼지는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간호장교가 한국에 와서 내가 나의 피의 형을 모른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오역부역 A형을 모르는 거예요. 수요일이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상한 거를 먹어야 되니까 치약하고 섞어 먹으면 된다는 설이 있대요. 치약하고 썩은 음식을 섞어 먹고 치약 없는 사람은 흙하고 섞어 먹는답니다.
그런 북한이 전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저거 몇 년 전에 북한 병사가 물에 뭐 떠내려가는 것을 잡으려고 왔다가 물에 떠내려서 남아났다가 나 북한으로 돌려보내주세요 해서 돌려보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학자들이 도대체 북한은 몇 살짜리가 그 가운데 있는 북한 병사하고 오른쪽에 까만 안경 낀 한국군 중위하고 나이가 거의 같은 애예요. 북한이 어린애고 우리는 어른이 아닙니다. 147cm 이상이면 군대 간대요. 몸무게 48. 그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저렇게 이제 민족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통일 문제는 국제 정치학이 아니라 휴머니즘의 문제다라고 주장합니다. 휴머니즘의 문제예요. 저거 같은 동족인데 저렇게 그냥 놔두는 것이 맞는 얘기냐? 같은 말 쓰고 같은 할아버지의 후손들인데 어떻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거 그냥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그 사실을 알고서 신문에 쓴 거를 제가 인용을 한 거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에 김일성이가 23m짜리 동생입니다. 저기다 금을 37kg 걸음을 발랐어요. 그래서 금값만 16억 4천만 원입니다. 아들이 만들었는데 아들이 죽으니까 손자가 또 아버지 것도 만들었어요. 저 장소가 장대현 교회라고 북한의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의 그 핵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통일 예수왕국이라는 것이 저 자리에 다시 장대현 교회가 들어서는 날을 의미하는 거구나 하는 그 논리를 알 수 있게 되는데 하필 저기다 근데 북한 사람들이 재밌어요. 미국 정부한테 저거를 폭파시킬 테니까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요. 얼마 주면 되겠냐 말이지. 얼마를 달라 저걸 폭파시켜 버리겠다고. 밤에 보면 조기만 조명이 돼 있습니다. 북한 평양시는 다 깜깜해요. 조기만 불을 비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북한이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를 통한 평화가 아니라 힘을 통한 평화. 우리가 북한보다 57배나 썼다면 군사력은 몇 배 쓸 것 같아요? 군사력은 계산이 안 돼요. 왜 계산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군사력은 1000배인지 10,000배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관총을 하나 갖고 있는데 내 기관총은 1km 앞에 있는 사람을 죽여요. 근데 쟤네들 기관총은 500m까지 옵니다. 그럼 내가 600m 지점에서 쓰면은 10,000명이고 100,000명이고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력은 비교가 안 됩니다. 뭐 3대1이다 그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요새 무기 체계가 달라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다음 페이지 볼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저거는 자주포라는 겁니다. 저걸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걸 만들어서 미제 팔라딘하고 동급입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우리 걸 사갔는데 폴란드 대통령이 너무 감명받아가지고 저거 수입하는 날 나와가지고 그 환영사를 한국에서 하는 장면이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저거가 그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물건입니다. 이미 흑표, 검은 표범 탱크인데 세계 10대 탱크 중에서 2등으로 기록이 됩니다. 독일제 레오파드를 제일 좋은 거로 치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제보다 더 좋은 미국 거를 흉내내서 만들었는데 한 대에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 소나타 300대 값이에요. 소나타 300대 그러니까 이상하죠. 독일제는 벤츠 300대 값입니다. 미국의 에만 전차는 크라이슬러 300대입니다. 아하, 탱크는 자동차 회사가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자동차 회사는 그 나라의 기관 산업입니다. 이건 절대로 탱크를 만들려면 자동차 산업이 있어야 되죠. 저것도 세계적으로 좋은 탱크입니다. 뭐 값도 비싸고 저거 왜 사옵니까? 안 쓰려고. 그 논리를 알아야 됩니다. 저 탱크가 사왔는데 30년, 40년 동안 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버리고 제 동생을 새로 삽니다. 그때 너는 기능을 다 했어. 너는 정말 이 사업값을 다 한 거야. 왜? 전쟁을 막았으니까. 우리가 그 거꾸로 된 논리를 자꾸 이제 헷갈리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가 평화를 위한 얘기지 전쟁을 지향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건국전쟁 저거 다 보셨죠? 정말 저도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책을 한 권 썼는데 야 우리들이 100권 쓰는 것보다 정확한계가 더 낫구나 하고서 그 충격을 우리 국민한테 줬습니다. 저기 보면은 대한민국의 건국 기둥이 4가지로 나오는데 1.
자유주의.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2. 민주주의. 우리는 누구한테 권력에 의해서 속박당하지 않습니다. 3. 하나님.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 믿는 나라야지 제대로 된 나라야. 지구 역사에 보니까 다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에 기독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나라는 태생적으로 위험한 곳에 있으니까 괜찮은 나라한테 도움을 받고 연계해갖고 친구로 살아야 돼. 좋은 친구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한미 동맹. 그래서 한국의 건국의 기둥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기독교 그리고 한미 동맹입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끝내주는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를 가진 나라들은 다 성공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위대하냐, 미국의 위대한 세 가지 C라는 책을 쓴, 저분은 헛컵이라는 분인데 마이클 헛컵이 목사님입니다. 저분은 목사님인데 아칸소주 주지사 출신이고 2016년에 대통령에 출마했다가 트럼프한테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전부 다 트럼프를 지지하세요 하면서 트럼프한테 자기 지지표를 넘겼던 사람인데, 저분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세 가지 C 해가지고 1. 크리스티애니티 하나님, 2. 캐피탈리즘 자유주의, 3. 컨스티튜션 민주주의 헌법. 근데 미국은 지 스스로 세니까 좋은 친구가 안 들어가도 되죠. 우리는 그 세 가지 똑같이 한다음에 좋은 친구 한미 동맹. 그리고 이 설교도가 이승만 박사가 만든 설교도입니다. 건국전쟁이라는 영화에 그 아주 끝내주는 그 말이 나오는데, 이승만 박사가 깔아놓은 레일 위를 박정희가 달렸다. 이게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파운데이션이 튼튼해가지고 지금 결국은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좌파들이 진짜 좌파가 아닌 거가 애들이 다 미국 유학가 있어요. 좌파라는 인간들이 아들이 다 미국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친중주의자의 아들이 다 미국 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 친중주의 좌파들이 자동차 새거 나오면 카탈로그 갖다가 뭐 살까 고민합니다.